군산시가 올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크게 늘린 예산 가운데 60%가 도시숲 조성에 치우쳐 논란 일고 있습니다. 농수로의 야생동물 추락 사고가 반복돼 개선 작업이 시급하지만 관련 규정은 10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전북대가 6년 만에 다시 약대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달 말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정계 개편 가능성과 전북 정치권의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렸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심어서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도시숲 조성 사업비가 예산의 60%를 차지하면서 논란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은 익산과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미세먼지 오염 도시에 속하는 곳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관지가 안 좋아갖고요. 지금 치료 중이에요. 그러는데 미세먼지 하니까 정말로 너무 걱정스러워요. 군산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올해 예산은 9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5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도시숲 관련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6배가량 늘어난 5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60%를 차지했습니다. 반대로 전기 자동차 보급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다른 사업은 예산이 조금 늘었거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예산 편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환경단체는 검증이 부족한 도시숲 조성 사업에 과도한 예산이 집중된 것 아닌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효율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발생 원인인 자동차와 공장 굴뚝 등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군산은 전라북도 내에서 먼지 발생량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굴뚝으로 배출되는 먼지나 진소화학물 같은 걸 줄이기 위한 그런 대책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중 논란 속에 추진되는 군산시의 미세먼지 대책이 기대만큼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콘크리트 농수로에 고라니 3마리가 갇혔다는 보도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이 같은 야생동물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선 농수로 개선이 시급하지만 관련 규정은 10년째 제자리입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김제의 한 농수로에서 고라니 3마리가 발견된 건 지난달 20일. 다음 날 2마리는 무사히 구조됐지만 나머지 1마리는 보름 가까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야산에서 먹이를 찾아 들녘으로 내려오다 빠지는 건데 해마다 전북에서만 이 같은 사고가 50여 건에 이릅니다. 이 농수로의 깊이는 1.8m로 보시다시피 난간까지 합하면 2m를 훌쩍 넘습니다. 고라니같이 점프력이 좋은 야생동물이 힘껏 뛰어도 나오기 힘든 구조입니다. 농수로 개선이 시급하지만 탈출로가 설치된 곳은 거의 없습니다. 농어촌공사 측에서는 또 장애물로 보고 또 물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농수로에는 그런 탈출로가 돼 있는 데는 아마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2008년 농어촌공사가 친환경 설계 기준에 탈출로 관련 규정을 만들었지만 장소, 모양, 규격 등 설치에 필요한 기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설치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좀 범위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판단을 다 그렇게 알고 있기는 어렵거든요. 전북 농수로의 길이는 1,100여 킬로미터. 이 가운데 탈출로가 없는 콘크리트 농수로는 6,400여 킬로미터로 절반이 넘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북대가 약대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6년 전 약대 유치에 실패한 뒤 2번째 도전인데요. 교육부가 비수도권 대학 2곳의 약대 신설 계획을 발표한 만큼 전북대 유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북대가 지난달 말 교육부에 제출한 약대 유치 신청서입니다. 약대 유치의 당위성과 교육과정 운영 방향, 중장기 발전 계획까지 총망라됐습니다. 전북대는 4년 전부터 약대 유치 추진단을 만들어 세심하게 준비해왔습니다. 특히 지역 농생명 산업과 연계한 혁신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산업약사와 임상약사 육성을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산업약사로서 산업을 주도할 수 있고 총괄적인 사업화 약사를 만들고 또는 환자 중심의 팀 의료의 일원으로 병동약사 체제를 구축을 할 것이고 지역 거점 대학인 전북대는 약대 유치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연대와 농생명대, 의치대, 수의대 등의 우수 인력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약대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의대가 있으면서 학생 10,000명 이상인 국립대 가운데 약대가 없는 곳은 전북대가 유일하다는 것도 약대 유치에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요인입니다. 교육부는 늘어난 약대 정원 60명을 두 곳의 비수도권 대학 신설학과에 배정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전북대를 비롯해 동아대, 제주대, 대구 한의대 등 6개 이상의 대학이 약대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서면평가와 면담평가를 거쳐 빠르면 이달 안에 결과를 확정 통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역 간 배분, 국립대와 사립대 간 배분 등 정치적 계산으로 약대 정원을 나눌 경우 전북대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끝까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비정규직 근로자 1,231명 전원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공단은 콜센터 상담사와 IT 용역 근로자 등 1,231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을 자회사 방식이 아닌 공단이 직접 고용하는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또 정규직 전환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차별 없이 적용하고 합리적인 표준 임금 체계를 설계해 처우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이제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때면 항상 정치권이 크게 출렁거렸던 만큼 올해도 정계 개편 가능성과 전북 정치권의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무소속으로 남아있던 이용호 의원이 지난주 민주당에 전격 입당 원서를 냈습니다. 앞으로 현 정부의 성공 그리고 남원 임실 순창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중앙당 승인 시 전북은 민주평화당 5석, 민주당 3석, 바른미래당 2석으로 재편됩니다. 이 의원 영입에 공을 들여온 평화당은 입지가 더 좁아지고 여당이지만 2석뿐이던 민주당은 외연이 확대됩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논의는 주춤한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자유한국당은 회복세를 보이면서 다시금 양당 중심의 정계 개편에 대한 가능성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이 이미 자유한국당에 복귀한 데 이어 2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나 4월 재보궐선거 이후 이런 흐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어떤 정치적 어떤 격변과 바람이 불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선거를 앞둔 거대 양당 중심의 어떤 정치 형태로 정계 개편이 항상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남는 세력이 뭉쳐 활로를 모색하는 이른바 제3지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비판하고 또 견인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제3의 정치 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의 정계 개편이 아마 되지 않을까.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로 활동하고 있지만 지역 기반은 다소 취약한 김관영 의원이나 호남과 보수 양쪽에 모두 인연이 있는 정운천 의원은 막판까지 상황을 지켜보며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전북 총선은 민주당과 합당 세력이 맞서고 여기에 지지율이 급상승한 정의당이 한 축을 이루는 구도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도내 주요 정당들이 새해를 맞아 잇따라 신년 인사회를 갖고 총선 승리를 다짐할 계획입니다. 민주평화당은 지도부와 전체 의원들이 광주 5.18 묘역 참배와 기자회견에 이어
전통시장을 찾아서 새해 인사와 함께 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내일 전주에서 당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며 정의당은 오는 5일과 6일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바른미래당은 8일 신년 인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송성환 전라북도회 의장이 인사청문 대상 공공기관을 더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송성환 의장은 신년 인사차 도의회 출입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인사청문 대상 기관이 적은 건 아니지만 테크노파크와 경제통상진흥원이 빠져 아쉽다며 향후 이들 기관도 포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와 도의회는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신용보증재단, 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의 기관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합의했으며 오는 16일 협약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새해를 맞아 전북의 현안을 전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이달의 조기 건설 여부가 판가름 날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권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항공 오지라는 오명을 벗게 해줄 새만금 신공항. 관건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이른바 예타 면제 여부입니다.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 기반 구축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신공항의 예타 면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을 따지자는 기류가 흘러나오고 예타 면제 결정은 해를 넘겼습니다. 분위기는 갑자기 바뀌었고 도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새만금 국정원 건설 사업을 국가 균형 발전 기반 구축 사업에 반영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이달 안에 예타 면제 사업들을 발표합니다. 신공항 추진 여부가 판가름 나는 건데 전라북도는 예타 면제 이유와 근거가 충분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미 항공 수요와 그 경제성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새만금이 환황해권 경제의 중심지로서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꼭 필요한 필수 기반 시설이 되겠습니다. 신공항은 2023년 잼버리 성공 개최에도 필수적입니다. 일단 잼버리 준비는 지난해 특별법이 만들어져 정부 차원의 조직이 구성 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현안 사안들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범정부 지원위원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잼버리 참가자들이 즐길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가 드론 제조업과 유통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전주시는 새해 드론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드론 기업 지원 허브 구축 연구를 실시하고 드론 산업 국제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전주시는 이를 통해 지역의 드론 산업을 활성화하고 2025년 드론 월드컵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기반을 다질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금의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전라북도는 기금관리은행과의 금리 조정을 통해 창업과 경쟁력 강화 자금의 연금리는 2%에서 1.6%로 벤처기업 육성자금의 연금리는 1%에서 0.6%로 각각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새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1,9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가 정보통신기술로 축산 악취를 관리하는 사업을 시범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김제 용지해 축사 15곳에서 시범적으로 악취 정보를 원격 측정해 기준치를 초과하면 악취 저감 약제를 자동 살포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전라북도는 시범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악취 민원이 많은 지역에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광대 병원 윤권하 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윤권하 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상급 종합의료기관으로서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산업의 근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광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윤권하 병원장은 원광대 병원 의생명연구원장과 의료융합연구센터장을 역임했습니다.
전북소방본부가 창설 이래 처음으로 여성 지방 소방정을 배출했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전미희 소방본부 구급팀장이 백승기 소방본부 예방지도팀장과 김광수 전주 완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과 함께 소방서장급인 지방소방정으로 승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미희 구급팀장은 1985년 소방사로 임용된 이후 화재 진압과 구조 구급 등 실무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을 얻었습니다. JTBC 전주방송이 시무식을 갖고 기해년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태곤 사장은 지상파 방송의 현실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지만 임직원들의 역량을 모아 지역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한 발 더 앞서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JTBC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완주군 삼례읍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106만 7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년보다 추운 날씨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낮부터는 비교적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전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무주와 진안은 영하 10도가 예상되고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4도 안팎까지 오르며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공기질도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눈이나 비 소식이 없어 갈수록 대기는 건조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